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 보면 이 실적에 대한 좀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폭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자, 우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부터 25만 원에 오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58만 원부터 20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하락폭을 비교해서 본다면 거의 뭐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적치를 비교해서 본다면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 확인해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은 그쵸, 증가폭이 도드라지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자,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긴 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만큼 2020년과 21년도의 실적, 그리고 2020년과 21년도의 주가 등락, 그리고 22년 말부터 그리고 23년도의 주가 등락 폭을 보면요.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빠질까요? 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가격보다 빠른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 고가 부근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가에 물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원체 올라갈 때는 좀 광풍을 타고 가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광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투자자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고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조를 깨고자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지, 신고가라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자, 내용 한번 확인할게요. 에코프로가 2020년도에 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폭이 대략 몇 배냐면 15배죠. 그쵸? 근데 15만원을 간 그 기간이 21년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만에 10만원에서 어디까지 올랐죠? 150만원까지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60만원대까지 거의 한 100만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건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쵸? 그리고 꿈을 꾸고 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라 그래서 뭐 뜬구름을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꿈을 꾼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것, 즉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즉 2차 전지가 강세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쵸? 그래서 앞을 대비했을 때 지금 가격이 싸다. 그쵸? 그리고 실제 실적을 확인했을 때 이 꿈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을 때죠. 왜? 항상 기대감을 먹고 크니까.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600억, 그리고 21년도에 800억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증가폭은 한 30% 정도 되죠. 30%대 정도가 나오는데 주가 상승폭은 1500%가 나왔어요. 그러면 22년도 초에는 조정을 한 60% 정도 또 받았거든요. 에코프로가. 물론 내부자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내부자 의혹에서도 LNF랑 비교해보면 LNF도 빠졌단 말이죠. 에코프로는 60% 빠졌고 LNF는 30% 정도를 빠졌는데, 내부자 거래로 의해서 주가 하락이 나온 게 대략 한 30% 폭이 더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기존에 이 21년도에 발생했었던 고가였던 15만 원 있죠. 이 15만 원을 도달하기까지, 그쵸? 즉 신고가를 다시 만드는 데는 에코프로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중간에 있는 매물대는, 즉 소화가 가능하지만 이걸 소화를 못할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예상하지 않고 뭘 한다?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예상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올라갔었던, 그쵸? 에코프로의 1차 시세입니다. 1차 시세,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됐나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갔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갔지만,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나눠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구간별로 매수한 구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야 지나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이 수급에 대한 현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30% 정도의 조정, 즉 고가에 대한 저항권의 매물을 받았죠. 근데 신고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매물을 받아먹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밸류에이션을 딱 봤을 때 제가 이거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실적이 2020년도예요. 2020년도 실적이 22년까지 10배 올랐어요. 근데 20년도부터 주가가 15배 올라서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년도 실적이 2020년도 대비해서 10배가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23년도에 1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갖는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방정식 풀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5만 원의 20년과 21년도의 주가하고 지금 23년도에 150만 원의 주가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왜? 실적이, 즉 가치가 10배 올랐으니까 돈을 10배를 더 벌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요 정도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왜 빠져요? 당연히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적보다. 그러면 조정하는 모든 구간은요. 실적에 대한 확인 구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찍어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모두 다 앞에 좋을 부분을 충분한 시세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먼저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이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거품이 꺼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가격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반영을 했으니까. 먼저 선반영을 했고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나빠질 부분. 그렇죠? 최소한의 이 실적이 안 좋아질 부분까지도 지금은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고가가 60만 원 근처에서 20만 원 근처까지 빠졌으면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기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수치로 주가는 커버가 된다. 근데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뭐를? 신고가를.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기준이 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 양극재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 사실상 이거 걱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성장 산업이라는 건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감대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진행했어요?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2000년도 초반부터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유로 1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로 6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유로 7이 나오면 더 이 내연 기관에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유로 7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 빡신 이 규제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가지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근데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이 자동차 업체들은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 뭘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출력이나, 그렇죠? 그리고 연비 같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연비는 밥은 적게 먹고 출력은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여기 유로 7이 나오면 거의 설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그냥 100% 확정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아이오닉 5나 이런 쪽에서 좀 덜 팔린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대로 가는 이 방향성은
훼손이 된 게 아니라 하지만 주가가 먼저 올라간 게 먼저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반등 이후에 매수하자.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을 가격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 이 구간이 시세의 시작점에서는 맞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이미 충분히 나왔죠. 그렇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달에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이게 원래 포스코 케미칼인데 올해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굴뚝주들도 어떻게 됐나요? 3배가 이상 올랐어요.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따지면 5배, 6배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실적은 늦게라도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건 실적 대비해서 낮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62평선이에요. 뭐냐면 62평선은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수치화시켜 놓은 겁니다. 실적을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62평 이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상 실적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미래 가치에서. 이걸 가지고 공매도가 막 하면서 이래서 공매도 치는 거다. 그 말이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이 공매도들은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비싸다. 현재 가치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간 유지가 안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공매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한 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여기 신고가를 탈환하기만 하더라도 어디까지 간다? 150% 이상 상승한다.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작점을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될 때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들으세요. 에코프로 BM은요. 양극재 기업이고요. 양극재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근데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앞으로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지금 리튬 가격에 의해서 실적에 대한 이런 경고성 이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주가가 빠지는 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즉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이런 코멘트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코멘트들은 애초에도 있었습니다. 애초에도. 근데 주가는 이미 에코프로 기준에서 올해 15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틀린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고가에서의 그 움직임은 인정을 하고 가자.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제가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한 가지 선반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는 이미 좋아질 만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측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된다고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AMPC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왜 미국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쪽을 땡겨 오려고 할까요? 기술력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지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자, 내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가격을 추적하세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고가까지 가더라도 150% 이상 터집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2주 동안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주 동안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잘 들으세요. 가격을 지금부터 추적해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추적해서 내가 2주 안에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가 자체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고 수익 구간으로 갔을 때 보유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최대 한도는 3개월이에요. 왜? 에코프로 올해 시세 나오는 거 보셨죠? 장기간,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장기간이라는 건 3개월 안쪽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쪽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3년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에서 정말 역배열로 바뀌고, 그쵸? 이런 구간이 됐을 때 난 그냥 또 물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가 횡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내가 지금 물려있는 사람 포함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시점까지 신고가를 이해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기업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실적 경고 때문이 아니라 실적 경고를 미리 시세가 반영을 한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상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20만 원대의 가격은 밑에서 올라오는 실적하고 만나지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을 우리는 저가 횡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쵸?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가는 건 정부 주도 하에 이끌어가고요. 그 주도가 앞서서 진행이 되는 건 미국이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딱 이야기 드립니다. 모두 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매도 이유가 없어요. 자, 시장 때문에 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에코프로가 이미 다 끄집어 내렸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위험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가격 전략,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기본은 신고가 이후의 시세, 즉 선반영 구조를 이해시킬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의 구조를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